모든 시설 업무를 안전관리자한테 시키는 경우가 내 업무 아닙니다. 막 가르마를 너무 심하게 타면 돈을 벌어다 주지도 않고 돈을 쓰는 직종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제발 살려주세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단점 2탄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전보건 업무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업무가 잘 마무리가 되면 다행이겠지만 요즘 생산 실적도 안 좋은데 안전 조치를 해야 되냐? 안전하 불편하다. 이건 내 업무가 아니라 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협조가 정말 잘 되고 어떻게 의견도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2탄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단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모든 업무를 안전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심한 경우에 화장실 변기가 막혔는데 안전관리자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걸로는 형광등이 나갔다,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무가 하는 일과 시설팀에서 하는 업무를 안전관리자한테 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업무는 우리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하는 업무잖아요. 보호부를 지급을 한다든지 어떤 위험 설비가 들어왔을 때 안전장치가 잘 구비가 되어 있는지, 건강검진 결과 큰 특이사항은 없는지 등 이런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하는 것인데, 이런 시설관리, 총무 업무를 단연하게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게 모든 업무가 딱딱 이렇게 구별되기가 어려운 업무도 있기 때문에 이건 내 업무 아닙니다. 막 가르마를 너무 심하게 타면 회사에서 안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신입이라면 더 어렵겠지만 그런 업무를 당연시하게 100%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게 되더라도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이번 건은 해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이 부서에 연락을 하세요 등 이렇게 잘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두 번째 단점은 잦은 야근과 주말 출근이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 내에 새로운 큰 설비가 들어오는 계획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런 큰 공사건들의 경우에는 보통 생산 작업이 이루어지는 주간 시간대보다는 퇴근하고 나서 또는 주말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생산 작업에 지장되지 않는 시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공사가 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전하게 작업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해당 책임자, 관리감독자가 잘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가 잠깐이라도 확인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공사가 이루어지는 시간대가 보통 생산 작업에 영향이 없는 주말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야근과 주말 출근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갑자기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관공서에서 점검이 나온다고 하면은 준비할 시간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당일날 바로 온다든지 하루 뒤에 온다든지 그 준비 기간이 촉박합니다. 아무리 이제 우리가 일상 업무를 하면서 법적인 서류를 잘 구비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점검이 온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뭐 서명이 안 받은 게 있는지 이런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심지어 신입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선배 직원한테 물어보고 인터넷 서치해보고 하면서 거의 밤 샐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차면은 갑작스러운 일에도 잘 대응이 가능하지만 신입은 쉽지가 않습니다. 안전관리자 단점 세 번째는 업무에 대한 성과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영업 업무의 경우에는 매출이 얼마큼 늘었고 성과에 대해서 잘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걸로는 생산량이 전년 대비 이만큼 늘었고, 전기 사용량, 물 사용량, 가스 사용량 전년 대비 이만큼 줄여서 많은 성과를 냈다 등 성과에 대해서 측정하는 지표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같은 경우는 이 성과에 대해서 측정하기가 정말 애매합니다. 다른 말로는 일하는 걸 티내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전년 대비해서 사고가 이만큼 줄었습니다. 사실 이 사고라는 게 다소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걸로는 직원들 보호구를 나눠준다든지,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감정노동평가, 직무 스트레스 평가를 한다든지,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한다든지, 이거는 전국 어느 공장에서나 이제 모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하는 업무들이거든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업무라는 게 이제 상사나 대표님이 봤을 때 큰 티가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산업안전보건법, 중처법에 따른 법적인 업무가 제일 중요한 건 맞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다 주지도 않고 비용을 절감한 것도 아닌 돈을 쓰는, 돈을 소비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의 지표,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고, 어떤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티내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 말단에 위험 요인이 있어서 덮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지게차 후진 중에 추돌 사고 위험이 있어서 음성 경보 알람 장치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어쨌든 다 공사 업체에서 한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큰 성과를 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이라든지 이런 생산 쪽은 전년 대비 실적 증가로 어떤 업무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티를 내는 게 정말 쉽지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전년 대비해서 추가되는 업무가 없잖아요. 일상 했었던 업무 그대로 한 건데 전년에 했던 거 이번 연도에도 똑같이 하는 거고, 이번 연도에 한 거 이제 내년에 또 똑같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법적인 업무 당연히 제일 중요하게 기본적인 업무에 제일 충실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그 외의 업무도 저는 티를 내려고 합니다. 기존 법적인 업무를 이전에는 단순 막 수기로 종이 페이퍼로 공수가 많이 들어갔었던 거를 전산화시켜서 자동화시킨다든지 이렇게 좀 많이 저는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본 법적인 업무에 충실하되 일하는 거를 많이 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도 다 이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본인이 특출 나다는 거를 티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과 연관된 티가 나는 업무도 같이 추진을 하면은 회사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단점 2탄으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업무를 완료했을 때 그 성취감이 크기 때문에 저는 적성에 맞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가고 직원들이랑도 이야기하면서 소통하고 안전보건 업무가 적성에 매우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장점도 많습니다. 그 부분은 영상으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